7번 보겠습니다.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인데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탐구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탐구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가설을 먼저 보면요. 조건이 두 개가 있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인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기억이라고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탐구는 분자당 원자수가 3인 분자를 찾아서 그 분자들의 모양을 조사했을 건데, 분자당 원자수가 3인 분자들에 대해서 가설에 일치하는 분자는 여기 있는데 가설에 일치하지 않는 분자들도 있어서 가설이 옳지 않다고 나왔어.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셀에 들어갈 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인 분자들을 조사했으니까 두 개의 칸에는 모두 다 분자당 원자 수가 3개짜리 분자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가설에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분자당 원자 수가 3이면서 모양이 기역인 분자들이고요. 여기는 가설에 어긋난다고 했으니까 분자당 원자 수가 3이면서 분자 모양이 기역이 아닌 분자들에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역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먼저 이 분자들의 모양을 살펴볼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될 건데, 베릴륨 F2는 베릴륨이 플루오린 2개랑 단일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CO2는 탄소가 산소 원자 2개랑 이중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중심 원자 베릴륨 주변의 전자쌍이 2개 방향으로, 중심 원자 탄소 주변의 전자쌍이 2개 방향으로 나눠지는 두 개 분자 모두 180도의 직선형 모양이기 때문에 기역은 직선형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분자는 조건이 두 개죠. 분자당 원자수가 3개면서 직선형 모양이면 안 된다 라는 분자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1번, 2번 중에 CF4는 안 되겠죠. 분자당 원자수가 5개니까 난 3개짜리만 조사를 했어요. 그럼 니은의 HNO가 맞는지 볼 건데, 일단 분자당 원자수는 3개인데 중심 원자 질소 주변에 비공유 하나, 단일 공유 하나, 이중 공유 하나 있죠. 그럼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1개, 2개, 3개 방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 꼭지점을 향하면 이 분자는 구분형이죠. 해서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됩니다. 8번 볼 건데요. 8번은 6번 문제처럼 공유결합 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고요. 문제 자료 해석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6번이랑 비슷하게 가지고 갈 건데, 그림은 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랑 임의의 원소기의 XYG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라예요. 걔네들의 공유 전자쌍수와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나타내줬고, 가나다라의 분자식을 일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4가지를 제시를 해줬고요. XYG는 모두 각 분자에서 옥텟을 만족하고, XYG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고 전기 음성도까지 줬어요. 그래프까지 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주어진 문제인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일단 HAXA와 HBX는 분자식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HY랑 HG를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요. H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1주기 1족이죠. 1개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공유전자쌍을 1개만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HY는 H원자 하나, Y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공유결합이 1개가 존재하는데 H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형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단일결합이 있다. H도 마찬가지로 2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 결합이 있는데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형성할 수 없으니까 HY와 HG는 둘 다 단일 결합만 하나 포함하고, 근데 XYG는 분자에서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Y도 G도 비공유 3개씩 가지는 17족 원소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원소들 중에 17쪽에 해당하는 거 플루오린이랑 염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Y고 둘 중에 하나가 G가 되는데, Y와 G의 전기음성도 서열을 비교해줬죠. 플루오린 2주기 17쪽, 염소 3주기 17쪽이에요. 전기음성도는 같은 쪽에서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Y가 플루오린, G가 염소가 되기 때문에 Y가 2주기 17쪽, G가 3주기 17쪽이다 라고 찾아주면 자연스럽게 X는 2주기 14쪽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HAXA랑 HBX를 찾아볼 건데 HBX를 먼저 볼게요. B가
1이 될 수는 없죠. 우리 HB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HBX는요. B가 1이라면 HX인데 H는 공유전자쌍 1개만 형성할 수 있는데 X는 공유전자쌍 4개 형성해야 돼. 어느 경우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B가 2 이상이다. 그럼 이 분자는 구성원자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있는 분자가 되는 건데 H는 공유 하나밖에 형성 못하기 때문에 중심원자 못해요. 그래서 X가 중심원자예요. 그걸 먼저 골라주시고 그럼 X는 중심원자인데 얘 하나짜리니까 X는 수소랑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X 간의 결합은 없어요. 그럼 X는 주변에 공유 4개 형성해야 되는데 그 4개를 모두 다 수소랑만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단일 결합 형성하는 H원자 4개랑 만나야지 X도 안정해지고 얘랑 결합한 H들도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가 4가 된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럼 HA, XA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HX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A는 2 이상이라는 거고 그럼 중심원자 2개 이상인 건데 중심원자 2개짜리 한번 살펴보고 그래프로 넘어갈 건데 아마도 저 분자는 H2X2일 것이다. 중심원자 2개짜리의 전형적인 분자식에 해당하고 H는 중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X 2개를 중심원자로 그리고 사이좋게 좌우대칭으로 그리기 위해서 H원자 하나씩 가져가고 그럼 X는 주변에 공유 4개 형성해야 되니까 이들 사이의 결합이 3중이라고 한다면 H2X2의 루이스 구조는 안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마지막 이 자료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 안의 공유전자쌍수가 1개인 것은 확실한 건 HY와 H2는 무조건 공유전자쌍수가 1개인 분자들이죠. 그래서 가와 나는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로 가와 나가 누군지 찾아줄 건데 HY 전기음성도 차이와 HG 전기음성도 차이 중에서는 HY에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가가 HY가 되고 나가 HG가 된다 찾아줄 수 있고 다와라는 둘 다 H와 X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Y축에 해당하는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는 같은 값이에요. 공유전자쌍수로 찾을 건데 우리가 HA, XA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더라도 HBX는 이렇게 생긴 분자로서 주변에 공유전자쌍 4개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가 HBX가 되니까 라가 HA, XA가 된다라고 찾아주면 돼요. 그럼 HA, XA 공유전자쌍수 5개니까 우리가 찾은 분자가 되겠구나 하고 자료 해석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A는 그러면 2니까 기억 맞죠? 니은 라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X원자 사이에 하나 있어요. 니은도 맞아요. YG에서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M과 N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인 Y와 H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M이래요. 그리고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H와 G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인데 서열을 줬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임의로 G라고 표현한다면 여기가 N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분자 안에서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니까 Y와 G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궁금한 거죠. M 빼기 N이 맞으니까 기니 D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9번 문제 볼게요. 표는 바닥 상태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라래요. 그럼 가나다라를 찾기 위해서 일단 범위를 먼저 좁혀볼 건데 12번 마그네슘은 전자 12개니까 1s2, 2s2, 2p6, 3s2 해서 4종류의 오비탈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는 얘네들 중에 하나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가나다라에 대해서 ML 값이 세부값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후보군이 누군지 정확하게 서술을 해볼 건데 1s, 2s, 2p, 3s에 대해서 가능한 오비탈의 조합을 찾아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S오비탈은 하나짜리지만 P오비탈은 3개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보가 4개가 아니라 6개 중에 가나다라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N과 L과 ML 값을 먼저 빠르게 서술해보면 N은 1, 2, 2, 3이고요. L은 0, 0, 1, 0이죠. ML은 S오비탈은 0밖에 없고요. P오비탈은 마 1, 0, 풀 1 이렇게 3가지 값을 갖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 와중에 n 더하기 l 더하기 ml 값이 먼저 절대값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을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다 더하면 1, 2. 얘네 3개 더해주면 2고요. 얘네 3이고요. 얘네 4고요. 얘네들의 합은 3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중에 딱 하나의 값을 유일하게 갖는 4가 바로 누군지 찾아줄 수 있으니까 가오비탈은 2p 오비탈이면서 ml이 플러스 1인 오비탈이다 라고 먼저 찾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다라는요. 이 값이 일단 2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다고 하나가 나야. 나는 3의 값을 갖는 건 이 두 개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가 된다라고 찾아주면 돼요. 그럼 어쨌든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와 3에 해당하는 오비탈에 대해서 이 값을 찾아서 상대값이 1대 2가 나오는 조합을 먼저 찾아볼 건데 n 더하기 ml분의 1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2오비탈과 2오비탈과 그리고 2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2오비탈은 n이 2고 ml이 0이니까 절대값은 2분의 1. 2오비탈은 n이 2고 ml이 마 1이니까 절대값은 1. n이 2고 ml이 0이니까 절대값은 2분의 1. n이 3이고 ml이 0이니까 절대값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 중에 2의 값을 2개 포함하면서 3의 값을 하나 포함하면서 얘네들의 상대값이 1대 1대 2가 나오는 건 어떤 조합이 되냐? 이 조합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A, 얘가 애기, 얘가 2A에 해당하는 오비탈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이 A면서 3에 해당하는 나오비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P 오비탈 중에서도 ML이 0인 오비탈. 이 값이 A면서 2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오비탈은 2S 오비탈. 이 값이 2A에 해당하면서 2인 오비탈이 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비탈이 2P 오비탈이면서 ML이 마 1인 오비탈이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가의 ml 값은 1이 맞고요. ml은 나와 다가 같냐고 하는데 s오비탈은 ml이 0인 오비탈밖에 없죠. 해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에너지준이 라랑 다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마그네슘은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같아도 부양자 수 큰 애가 에너지가 높죠. 해서 기니 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몰롱도에 대한 학생 A와 B의 실험이에요. 그럼 일단 몰롱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부피 리터 단위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더해서 우리 이 공식을 변형해서 자주 쓰는 공식도 있죠. 용질의 양은 그러면 몰롱도 곱하기 부피다 라는 개념을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A랑 B가 둘 다 실험을 가나 단계에 거쳐서 용액 1번과 용액 2번을 만들었는데 A는요. 일단 A몰롱도 X 수용액 100ml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물만을 넣어서 희석하겠다는 거죠. 200ml 수용액을 만들었대. 그럼 가단계에서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어떤 수용액에 물을 넣었대. 그럼 물만 넣어줬으니까 용질의 양은 일정한데 물을 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늘어났죠. 그럼 몰롱도가 감소해요. 해서 가단계에서 만든 용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용액의 부피가 100ml에서 200ml가 되도록 2배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몰롱도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만든 수용액은 0.5A 몰롱도 X 수용액 200ml다라는 거 먼저 한번 서술해 볼게요. 그렇게 만든 200ml 수용액과 0.2몰롱도 X 수용액 50ml를 혼합해서 수용액 1번을 만든대. 그럼 여기서 만든 이 수용액 1번은요. 결국엔 용액의 부피는 250ml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액의 몰롱도를 서술하기 위해선 용질의 양을 알아야 되는데 가에서는 물만 넣어서 희석했지만 나에서는 용질이 실제로 들어있는 수용액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액이 갖고 있는 용질과 이 용액이 갖고 있는 용질의 합이 수용액 1번에 들어있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각각 계산을 해보면 가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공식을 이용해보면 몰롱도 0.5A 몰롱도고요. 단위 생략합니다. 부피 200ml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0.1A 몰래 용질이 들어있어요. 가에서 만든 용액에는. 그리고 나에서 추가해준 용액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건데 0.2몰 농도 50ml니까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0.01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다라고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수용액 1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이 둘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0.1A 더하기 0.01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고, 수용액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A몰 농도 X 수용액 200ml랑 0.2몰 농도 X 수용액 50ml를 먼저 혼합한대. A랑은 조금 반대 흐름이죠. 그렇게 만든 250ml에 물만 넣어서 수용액 2번을 만들었대. 그럼 수용액 2번의 부피는 일단 최종 부피가 500ml예요. 근데 용질의 양은 어차피 나단계에서는 물만 넣어줘서 용액의 부피만을 늘려줬고, 이 수용액 2번에 들어있는 용질은 다 가에 등장하기 때문에 가에 들어있는 두 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을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아까처럼 A몰 농도인데 200ml니까 0.2 A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고요. 이 용액에는 0.2몰인데 50ml만큼 넣어줬으니까 0.01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용액 2번에는 0.2A 더하기 0.01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1번과 2번 수용액의 몰농도를 K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상대값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 비례식 계산해 볼 건데요. 1번 용액과 2번 용액의 몰농도는 8K 대 7K가 됩니다. 용액의 몰농도는 맨 처음에 서술했듯이 이 공식을 이용을 해볼 건데 1번 용액에는요 0.1A 더하기 0.01몰만큼의 용질이 250ml라는 용액의 부피에 들어있고요. 2번 용액은요 0.2A 더하기 0.01몰이라는 용질이 500ml 안에 들어있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숫자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일단 K는 지워지고 지워지겠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지워지고 얘네 1대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7 곱하기 0.1A 더하기 0.01은 얘네 둘 곱하면 4로 약분되니까 4 곱하기 0.2A 더하기 0.01이 되는 거죠. 0.7A 더하기 0.07은 0.8A 더하기 0.04가 되니까 0.1A는 0.03이다 해서 A는 0.3이다 라는 거 먼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K 알아내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용액의 실제 몰농도가 8K라는 거니까 1번이나 2번 아무나 잡아도 되는데 1번 용액의 몰농도 다시 서술해보면 8K 몰농도인데요. 0.3을 대입을 합니다. 0.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1번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03 더하기 0.01이니까 0.04몰만큼의 용액이 250ml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5분의 4가 8K가 되니까 K는 5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A 10분의 3 0.3, K 50분의 1을 계산해주면 15분의 1이 나오겠죠. 정답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숫자 계산이 조금 많은 문제죠.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요. 산화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산화환원 반응식을 감소하는 산화수의 총합과 증가하는 산화수의 총합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개수비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산화수를 먼저 원자마다 다 찾아서 산화수 증가와 감소분을 찾아줄 건데 X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 마2라고 줬으니까 얘는 마2의 산화수를 가져요.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X원자의 산화수 풀6입니다.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마1 풀1이고요. 플러스 M의 산화수를 가져요. 호던 소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 화합물에서 수소는 풀1, 산소는 마2니까 산화수 모두 다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원자들의 산화수 변화를 한번 볼 건데 X, Y, H, O가 있어요. O는 마2에서 마2로 H는 풀1에서 풀1로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x랑 y는 원래 산화수가 마 1이었는데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어. 그럼 h도 산화수 변화 없고 O도 산화수 변화가 없는데 y가 산화수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누군가 감소해줘야 되잖아. 그럼 x의 산화수가 변했을 건데 풀 6에서 풀 m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만진 모르겠지만 x의 산화수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찾아줘야 돼. 왜냐하면 반응 전에 모든 y는 마일인데 반응 후에 모든 y는 제로기 때문에 y가 산화수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감소하는 산화수의 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건 x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양적 관계 주어진 걸 이용해서 개수비를 찾아볼 건데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충분한 양의 Y와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얘 2M몰을 반응시켰대.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얘 2M몰이 모두 반응에 참여할 때 Y2가 3M몰이 생성이 됐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XO4 2-와 Y2의 반응 몰비가 2대 3이라고 준 거죠. A 대 D는 2대 3이라고 준 거예요. 그 말은 X원자 여기 하나 들어있어. X원자 하나 들어있어. X원자가 A개만큼 반응하는 동안 Y원자는요. 지금 B가 아니라 D를 줬어요. 여기 Y 2개 포함되어 있죠. Y원자가 이 D개만큼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게 2대 3이래. 그럼 X와 Y 원자의 반응 몰비가 지금 A 대 2D가 되는 건데 A 대 D는 2대 3이기 때문에 여기는 1대 3의 개수비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알아내주면 되는 거지. 그럼 X와 Y의 원자의 반응 몰비가 1대 3이라는 것은 Y는 한 개당 산화수가 1만큼씩 증가해요. 근데 얘가 3개 반응할 동안 X원자는 한 개만 반응한다는 거니까 X원자는 한 개당 3만큼의 산화수가 감소한다라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M은 3이다 라는 거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개수비를 넣어보면 A 대 D가 2대 3이니까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도 2죠. 그럼 Y원자 반응 후에 6개 있으니까 B 6개죠. 그럼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여기 8개 들어있으니까 여기 8이 되죠. 그럼 수소 16개 있으니까 여기는 16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모든 개수까지 찾아주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찾아줬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문제에서 얘와 얘의 반응 몰비가 2대 3, 즉 A 대 D가 2대 3이라는 걸 줬다. 근데 항상 화학식을 통해서 실제로 관여하는 원자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XO4는 물질에 한 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Y는 여기는 한 개, 여기는 2개 포함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D의 개수를 받았기 때문에 Y원자와 X원자의 반응 원자 몰비가 2대 3이 아니라 A개 대 2대이기 때문에 2개 대 6개, 1대 3이다 라는 걸 먼저 정리해주면 되고 그럼 X는 산화수가 감소하고 Y는 산화수가 증가하는데 반응 원자 몰비가 1대 3이라는 건 얘가 1만큼 증가하면 얘가 3만큼 감소해야지 반응의 개수비를 통해서 증가하는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하는 산화수의 총합이 같다라는 거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럼 M은 3이고 C는 16이고 A는 2가 되니까 정답은 8분의 3, 3번 골라주면 됩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원자 ABCD의 중성자수와 전자수의 차, 그리고 질량수를 나타냈대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문제고요. 질량수는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다라는 개념 이용할 거고요. ABCD는 다 원자예요. 원자 안에서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는 개념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수 A와 B의 차 A-B에 대해서 한번 고차를 해볼 건데 중 빼기 전이래. 근데 사실 A, B, C, D는 모두 다 원자이기 때문에 이 값은 중 빼기 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굳이 바꾸는 이유는 질량수는 중 더하기 양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거 일단 한번 보시고 ABCD의 중성자수의 합은 96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미지수 제껴볼 건데 이때 ABCD는 원소 X의 동위원소래. 동위원소는 모든 원자는 양성자수가 똑같다는 거지. 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볼 건데 그럼 우리 주어진 자료에서 양성자수에 대한 값을 한번 서술을 해볼 건데
A는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가 n-4인데요. 중성자수 빼기 양성자수가 빵이래. 그럼 얘는 중성자수랑 양성자수가 같은 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A에 대해서 보면 얘는 중성자수랑 양성자수가 똑같아. 근데 이 값은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야.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양성자수랑 똑같은 거니까 A의 원자 번호는 2분의 n-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도 C도 D도 다 똑같이 원자 번호 똑같으니까 A, B, C, D의 원자 번호 즉 양성자수는 다 이 값이에요. 자, 우리 그럼 일단 A, B, C, D의 질량수를 다 더해 볼 건데 A, B, C, D의 질량수를 다 더하면 4m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A, B, C, D에서 중 더하기 양, 중 더하기 양, 중 더하기 양, 중 더하기 양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원자 번호 다 똑같으니까 이 질량수 4개 원자의 합에서 4 곱하기 2분의 n-4 4개 원자의 양성자수를 모두 다 빼주면 이게 4개 원자의 중성자수의 합 96이 돼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Y축은요. A, B, C, D 원자의 중성자수, 양성자수의 합이에요. 그럼 이 4개를 다 더한 값인 4m은 4개 원자 A, B, C, D에 대해서 중 더하기 양의 값을 모두 더해준 거야. 근데 우리는 중성자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자수의 값을 한번 빼줄 건데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A, B, C, D는 모두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똑같아. 그럼 넷 중에 하나의 원자 번호만 내가 서술할 수 있으면 되는데 A는 중성자수 빼기 전자수, 즉 중성자수 빼기 양성자수가 0이니까 얜 중성자수랑 양성자수가 똑같아. 그럼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인 질량수는 양성자수의 2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 번호는 m을 이용해서 2분의 n-4와 같다. 그럼 4개의 질량수에서 4개의 양성자수를 빼주면 그게 4개의 중성자수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4m-2m 플러스 8이 96이 됩니다. 그럼 이 m은 88이니까 m은 44가 된다라는 거 먼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A, B, C, D는 모두 다 m이 44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20번에 해당하는 원자들이에요. 그럼 얘네들 모두 다 서술해 볼 건데 A 20번, A 20번, B도 20번, C도 20번, D도 20번인데요. M이 44니까 질량수 D는 48, C는 46, B는 42, A는 40이 된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료에서 끝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만 계산하고 12번 마무리 해볼 건데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래. 그럼 일단 A 1g이 원자 몇 몰에 해당하는지 봐야 되고 원자의 몰수는 원자의 화학식량분의 원자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A, B, C, D의 화학식량, 원자량은 각각 질량수와 같다고 줬기 때문에 A 1g은요. 40분의 1몰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1g의 D는요. D의 화학식량 n 플러스 4니까 48분의 1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원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자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얘는 중성자 20개 갖고 있죠. 얘는 중성자 28개 갖고 있죠. 여기다 원자 1개당의 중성자수 20개, 원자 1개당의 중성자수 28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분모는 12분의 7이고 분자는 2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7분의 6, 1번 골라주면 됩니다.